안녕하세요.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안 푸셨군요. 자, 문제 풀다가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바로 나가도 되죠? 네, 안녕히 계세요. 나가려고. 자, 농담한 거고 썰렁했죠? 네, 자, 지적 업무의 정의를 기술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적 업무란 것은 토지는 누가 다루느냐? 국가가 다룹니다. 국가 사무다 보니까 맞는 말만 볼게요. 답은 1번이 답인데,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업무이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사항을 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법이다 보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지방자치권이라는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적 소관청이라고 칭하는 것은 다 국가기관으로 소관청인 거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고, 이따 용어 정리 나올 때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는 말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을 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을 했고요. 근데 국토의 계획 및 도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가로 열고 써놓을 말이 있겠네. 가로 열고 이동휘 써야죠. 이동휘. 이거 공법이 주장할 내용은 지적법이 주장할 내용은 아니니까 국토의 계획이나 도시 환경 개선은 공법상 규정인 거지 지적법은 아닙니다. 지적법은 토지 실체만 다루기 때문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만 담당하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이나 도시환경 이런 것들은 전부 공법상 개념이므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토지에 관련된 정부의 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합니다. 3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에 관한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지적법의 경우는 3대 이념이라는 이념이 있고 5대 이념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참 옛날에 1회 때 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적 3대 이념의 경우는 일단 지적 국정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지적 공개주의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 등록주의, I'm sorry. 요건 세 번째가 먼저 나왔네. 자, 요거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라고 부르고, 등록이란 말은 민법도 마찬가지로 형식주의라는 말을 쓸 겁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 형식이라는 것이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형식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등록주의라고 부르고, 세 번째가 이제 지적 공개주의에서 여기까지가 일단 개념이에요. 토지에 관한 사항 국가가 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개라가 여기까지 3대 이념이라고 부르고, 이제 5대 이념을 다시 파악하게 되면 요 세 개에다가 플러스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 심사 방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직권 등록주의에서 다섯 가지를 5대 이념 물었는데, 지금 물어본 건 뭐 물어본 거예요? 3대 이념 물어봤어요? 2념 물어봤어요? 그냥 2념 물어봤죠? 이 다섯 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답이 됩니다. 일반 형식적 심사주의란 말은 들어와 있지 않죠? 요건 등기가 추구하는 요건인 거지 지적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고, 국정주의, 3번의 공개주의, 4번은 직권 등록주의, 5번 형식주의 인정을 해서 다 인정해 주겠지만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가 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는 워밍업 단계에 아직은.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3대 이념에 속하지 않는 거, 아는 세 가지지만 아까 똑같은 말이 형식은 또 다른 말로 등록주의라고 그랬으니 그 네 개가 아닌 게 답이 됩니다. 지적 공개주의 해당이 되나요? 예, 지적 등록주의 해당이 될 것이고, 지적 국정주의 해당이 되고, 지적 실질주의란 말은 없죠. 4번이 답이고, 지적 형식주의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워밍업 단계고요. 6번의 경우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항상 토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권리에 관한 사항은 거꾸로 등기가 우선이 되어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정리하게 되고,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거꾸로 선, 등기, 후, 대장이에요. 이런 순서로 마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자, 써드릴게요. 아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보시라고요? 소유권은 항상 등기보고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고, 반대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반대 개념이에요. 항상 대장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여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시고, 등기 보고 대장 정리하게 돼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 보고 등기 보시는 것이 순서다 보니까 서로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등기 보고 대장 정리하실 것,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이 잘못된 경우는 대장 보고 등기 마치기 때문에 이 순서로 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의 이 등록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지적이 담당하는 건 토지만 담당하겠지만 등기는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둘 다 다릅니다. 부동산으로 토지 다루는 법은 어떤 법이고, 부동산 토지 다루는 법은 지금 배우시는 지적, 건물 다루는 법은 건축법.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루는 법이 바로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만 건물은 건축법이, 반대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는 등기가 다루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를 취한다. 맞고요. 4번이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맞고, 5번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 맞았습니다. 행정부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처가 3부가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등기사업은 법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법부란 말이 나온 것이에요.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8번 안 보셔도 되고 9번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시간 나면 심심한 풀어보시고 제가 볼 때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0번도 생략하고 11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용어 정의부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1번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에 위에 지적 순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을 말한다. 맞았나요? 용어 중 정확한 말은 경계란 것은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경계란 필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다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좀 해석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 위에 지적 순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풀어놓은 말이고, 원래 정확한 경계는 뭘 경계라고 부르더라? 써드릴게요. 아예 말로 가면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경계라는 것은 필지별로 정확한 표현이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다. 왜 경계정의예요? 법에 나온 정의고, 요걸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풀어놓은 말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되, 정확한 말은 뭐가 정확한 말이라고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말이고, 풀어놓은 말이 1번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이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맞고요. 세 번째가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나요?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지적 확정 측량이란 토지구역 정리사업 대신에 그거 살짝 지워버리시고 도시개발사업, 토지구역 정리까지 지워버리시고 도시개발사업, 네.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표지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확한 말이 됩니다. 옛날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바뀌었어요. 용어가.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 정확한 말이 되고요. 5번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틀린 말인데, 축척 변경 대상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고 임야도로만 나와서 안 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꿀 때가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뭐만 대상이라고요? 지적도만 대상인 임야도란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지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와 지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이제 대한지적공사 지워버리시고 써놓은 말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2015년 6월 3일서부터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에 정확한 말이 되고요. 측량 수행자 2명이 있는 겁니다. 지적 측량업자하고 또 한 명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명을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3번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나요? 네, 맞았죠.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한다. 맞고 4번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말이지. 합병은 측량 실시하지는 않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인데 이제 대한지적공사만 안 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용어를 바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다 고쳐서 보시기 바래요. 다음에 13번 지제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신규 등록 정의가 아니라 등록 전환 정의가 되므로 1번 틀린 말이 됩니다. 신규 등록이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처음 등록할 때가 신규 등록이고 지금 나온 정의는 등록 전환의 정의가 됩니다. 틀렸고 2번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 토지 표시상 6개 맞고요. 세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고 4번 면적이라 함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여기 면적의 정의고요. 5번이 지적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도점, 지적도호점을 말한다. 그럼 지적기준점 누가 설치하나요? 지적기준점 설치권자. 아니, 아는 사람 찍어보세요. 뭐, 그러다 걸리면 뭐 쥐 잡는 거지 뭐. 자,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시도지사하고 지적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지적기준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설치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하고 또 하나 지적소관청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넘어가서 14번 지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아까 우리 1번 볼 때 우리 지적사업은 누가 담당하더라? 국가, 모든 거는 국가가 정하다 보니까 국정지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정해야 되는데, 이 개개인은 조그만 땅을 다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소관청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소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데 국가로부터 권한이 임받은 기관이 되기 때문에 소관청 국가기관인 거지 지자체장이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라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므로 용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지목은 용도 지목이에요. 형상 보고 지목을 정하면 지형 지목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는 채택은 안 했으니까 용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 축척 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하지 잡을 데가 없네요. 정확하게 맞았고 4번이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토지 표시에는 뭐가 하나 빠져야 되죠? 소유자가 빠져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가 토지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람은 지적선이나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의도 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경의도 좌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좌표라는 것은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를 요거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은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닌 헛떡개비에 그냥. 자, 이렇게 XY 좌표 그리고 한 점을 우리는 좌표라고 부르는데 이 좌표를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좌표가 평면이 입체예요. 평면이고 XY 만난 게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을 종, X축이 횡이니까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을 잘라가면 됩니다. 평면이고 XY 만난 게 직각이고 Y축이 종, X축이 횡이 만난 한 점을 이뤘기 때문에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므로 경의도 좌표가 아니라 요게 좌표의 뜻이에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죠. 15번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고 세 번째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지형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형이 아니라 아까처럼 용도입니다. 틀렸고 4번이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두 글자로 줄여서 좌표를 말한다. 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이동이라 함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죠. 16번은 너무 쉬워서 생략하고요. 17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 가론을 봐야겠네.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한다. 말이 원래대로 말해가지고 바꿔놔가지고 아니 원래 말이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법에 나온 용어가 그래서 줄여놨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해석 좀 하려고 그래요. 1번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는 여기까지 맞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채비한다. 맞고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시장이 소관청이 아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한다. 맞습니다. 1번 잘못 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데? 1번 맞는 말인데? 맞았죠? 1번 맞는 말이에요. 소관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앞서 우리 배울 때 소관청이라는 것은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있는데 말을 좀 줄여놔서 그래. 지금 원래대로 나왔으면 이제 이해가 편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3명이 소관청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군수 같은 경우 우리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가평군 같은 경우 가평군은 말 그대로 군인가요? 네, 그럼 군수 자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는 두 개로 나눠서 구가 있는 시와 구가 없는 시. 바로 윗동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죠. 그럼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가고 싶은 해운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고양시 덕양구랑 구가 있더라. 이렇게 구가 있을 경우에 이제 구가 없는 시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군수도. 근데 문제는 여기
셋 다 구가 있죠? 구가 되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오케이? 어떠한 시를 할지라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서울시 노원구도 구가 있나요? 그럼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제외예요. 그럼 이제 가로 안에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맞았어요? 맞고 자치구간이 구청장을 포함한다. 그럼 덕양구란 거는 여기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죠? 이 두 개.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는 이 두 개구는 자치구라고 불러요. 자치구라는 얘기는 구청장을 투표로 뽑았다거나 재산세를 과세하고 다니는 죄를 자치구란 말 쓰는 것이고 고양시는 광역시인가요? 광역시 아니잖아요. 광역시가 아닌 여기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치구가 아닐지언정 덕양구청장은 소관청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치구간의 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다시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 오케이? 구청장의 경우는 자치구든 아니든 무조건 소관청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놔가지고서 다시 뜯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17번의 2번 지문은 아까 15번의 4번 지문.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한다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된 점을 말하니까 경계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과 또 하나 좌표.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도상이 아니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도상을 지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뭐로 고쳐야 된다고요? 지상의 실제 토지의 이 경계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경계봉호 측량이니까 도상에 표시할 게 아니라 지상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측량 기록이란 측량 성과를 얻을 때까지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이거는 뭐 옛날 말이지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측량 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맞는 말은 1번하고 4번 두 개가 맞고 나머지 틀린 말입니다. 답을 두 개 체크하시면 돼요. 1번하고 4번이 맞는 말인데 이건 너무 좀 자기 의사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18번 이건 보지 마세요. 생략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등록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지에 관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을 물어봤는데 이제 토지 등록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등록할 때 최초 등록은 누가 될 것이냐 문제인데 최초 등록은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권한은 국장에게 있고 등록한 이후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변경이 생겨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도나라 변동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고 신청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는데 이때 직권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립하는 계획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부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당시 원칙은 본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 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두 번째는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이동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 하니까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재할 것이며 기재한 내용으로 대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소관청 내에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양은 얼마 안 돼도 기출문제 6문제 나왔어요. 여기서만. 안 놀래네. 놀래야 될 부분인데. 자, 몇 줄 안 되죠? 이거 뭐 6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조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더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찾으면 답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서 직권일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꾸 외쳐야 돼요. 말이 뚫리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고 2번은 생략. 넘어가서 3번의 경우는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가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형이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두 번째가 계획에 의거해서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게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지적을 정리합니다. 해서 이 순서에 맞는 것은 2번이죠. 2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할 것이며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하게 되어 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십시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다음 중 토지 이동 조사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시, 도별로 수립해야 한다. 시, 도별로가 아니라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누가 직권으로 할 때 얘기해요? 지적소관청이니까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당연히 시군구별로 가야지 시도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가 지적 공모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4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하여야 한다. 맞고 5번이 지적 공모를 정리하기 이전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았네요. 정리 이전에 만들어라. 결의서 맞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가 24의 문제인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이제 측량 수로조사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쳤나 정확하면 고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뭐 법무로 보진 않을 테니까 바뀌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최초 등록권은 누가 등록하실 거? 국장이 등록하셔라.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더라. 이게 1번이고 2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지적법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냥 지번부여 지역 내 지번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고 변경하는 것이 대상이고
두 번째는 지적소관청 내에서 보관 중인 지적공부 반출할 때, 그럼 지적공부를 반출하는 경우도 승인받고 반출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축척을 변경할 때도 승인받고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승인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에도 지적도가 있는데 이 시행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이 딱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원칙은 500분의 1로 가는 게 원칙이고 농지는 1000분의 1로 가되,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 얻은 경우는 축척을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축척을 얼마까지 갈 때?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때 승인받고 작성할 수 있으므로 네 가지가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인사유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고요? 지번 변경이 있고, 두 번째가 지적 공부의 반출이 있고, 세 번째가 축척 변경이 있고, 마지막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내에도 지적도가 있는데 원칙은 축척이 500분의 1이 원칙이고 농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정은 1000분의 1로 가되, 다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승인 얻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 네 개가 승인사유니까 요 네 개 외에는 승인사유 없습니다. 축척은 저거 나중에 뒤에 배울 때마다 또 나올 테니까 다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고요. 5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보를 정리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6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거예요. 누구는 어떤 토지? 모든 토지. 뭐는 누가? 소관청이 요거 물어본 게 문제니까 네 개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기적권은 뭐가 돼야 되고, 국장은 니은번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분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지제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이건 17회 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섰었어요.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문제를 딱 보고서 옛날 17회 때 보신 분들이 시험을 갖고 와서 답안을 마킹해 주는데 얘만 답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왜 답이 없지? 전 답이 없다 그랬어요. 시험을 30분 있다가 정답이 나왔는데 답이 2번이래. 아무리 봐도 답이 2번 틀린 게 없는데, 이런 된장 맞을 나중에 열받는 일이 생기네. 풀어보자고요. 1번이 등록 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부여하실 거, 요거는 좀 이따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동이죠, 동. 토지 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문제가 나왔을 때 한참을 들여봐도 못 찾겠다 답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나중에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법조문 놓고서 토지 이동 다 잘라갔어. 뭐가 틀린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전미서 잘못 붙인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이거 나중에 토지 이동을 용어로 줬더라고요. 여기 틀린 말이에요.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용 아닙니다. 이게 17회 문제인데 17회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놔서 어려웠어요. 징수 하이한다를 할 수 있다. 바꿔놓다 보니까 하이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바꿔놔서 큰 문맥은 맞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 이동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지목은 일필 일지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맞고,
4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제곱미터 한 자리 단위는 0.1까지 간다. 맞고 5번이 도로 및 국어 등의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한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8번은 생략할게요.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서 9번인데 9번의 경우는 양입지입니다. 양입지의 경우는 먼저 설명드리고 풀도록 하죠. 지금 넘기거는 풀어두고만 안 풀어도 편한 대로 하세요. 지금 사견이 많이 들어가면 먼저 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 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법조문 좀 어긋난 것들이 자꾸 그거 뺀다는 얘기예요. 아직 법조문도 못 잡았는데 거기까지 응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빼고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나중에 해설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고 다 골라내는 것보다는 이론이 날 거야 아마. 아닌가? 맞죠? 네. 자, 양입지라는 것이 시험 한번 달고 나온 적이 있는데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의 뜻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조그만 종된 땅이 양입지예요. 주된 땅이 아니라 조그만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게 되면 건물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단지 안에 도로 여기 지목은 전부 다 뭐가 될 것이고 대가 되겠지만 요건 지목이 도로가 되겠죠. 하지만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로 나오느냐 대로 나와버립니다. 편입돼서 이 편입된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양입지예요. 이 양입지가 되기엔 조건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주된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히 주된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땅에서도 양입을 시킨다. 이게 양입지 요건이에요. 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단 이 조건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가 3개가 빠지는데 전부 다 조그만 땅, 종된 땅만 제한을 합니다. 종된 땅이 3가지를 피해 가야 돼요. 근데 종된 땅이 대인 경우 양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는 별도의 지목 대를 분류합니다. 대이어서 양입 못하는 지목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3개 있다고 배웠죠? 과수원이 있었고 목장용지가 있었고 묘지가 있더라. 이 3개 안에 대는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양입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을 허용하지 않고 10% 이내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종된 땅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하지 않는데 330이라는 얘기 평수로 따지니까 몇 평이에요? 100평이죠? 100평을 넘어서는 경우 양입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까지면 양입시키겠다? 100평까지만이. 여기서 100평이 얼마로 나왔어요? 330. 건축법은 100평이 얼마라고 배웠었어? 건축법에서 100평은 330. 양도소득세는 330. 재산세는 33. 끝까지 우겨 1이라고 맞을 때 있으니까. 자, 재산세 331. 등록면허세 331. 취득세 331. 된장말 다 틀리네 이거. 자,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모든 법은 다 얼마로 가는 게 원칙이고 330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만 331로 간다고. 뭐만 331로 간다고요? 지방세만 331로 가지. 지방세가 아니라 330이에요. 건축법은 지방세법이에요? 아니면 330. 양도소득세, 지방세 아니잖아요. 330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얼마로 가대? 330으로 가되 지방세법만 331로 가는 거예요. 취득세 지방세인가요? 고급주택 배울 때, 중과할 때 331, 662, 245, 67개 배웠잖아요. 또 재산세도 지방세예요? 토집은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지역 내에서 662제곱미터까지는 종합상과세하고 그 면적 넘어서는 경우는 고율분리가세 하겠다 이렇게 안 배웠나? 군지역은 993이라고 배웠을 때지고 왜 딱 안 배운 표정 갖고 배웠을 텐데 자 맞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나올 때 여기 나중에 왜냐 기출문제 331로 달고 나온 게 있어서 그래요. 330을 헷갈리면 순간 이게 1인지 0인지 헷갈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법은 얼마로 기억하시고
3번 공기업 가시고 지방세법만 3, 3, 1로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9번의 경우에 토지의 조건이 다한 것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양입지 요건을 피해갈 줄 아느냐 물어본 게 문제입니다. 저 박스 안에서 지번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임 나와 있고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를 둘러싸고 있음 나와 있는데 1번의 경우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는 일단 종된 땅이 유지니까 대는 피해 가죠. 주된 게 과수원, 종된 게 유지니까 일단 대는 아니잖아요. 요건 피해 갖고 두 개를 따지는 겁니다. 과수원 면적이 얼마래요? 5,000이죠? 유지 면적이 450, 10% 초과했어요. 10%는 초과 안 했지만 330을 초과 여기 걸려서 양입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4,000제곱미터 과수원 안에 331제곱미터의 경우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나와서 331 초과했으니까 이것도 여기 걸려 양입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안에 301제곱미터 유지 301은 10% 초과했죠. 여기 걸려서 양입이 안 되는 것이고 4번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과수원 안에 220제곱미터 유지 나왔는데 220도 10% 초과했는데 양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5번의 경우 1,000제곱미터 안에 100제곱미터는 딱 10%인가요? 초과 안 했으니까 양입할 수 있어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 똑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생략하고 11번 풀을게요. 양입지 및 양입지 성립 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어야 한다. 대가 아니어야 되죠. 대는 양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고 4번은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내여야 한다. 맞고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하까지 양입이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초과에 맞는 말이 뭐예요? 이하죠, 이하. 항상 어울리는 말이 초과랑 어울리는 말은 미만이 아닙니다. 초과랑 미만 어울리면 오리알이 생겨버려요. 아닌가? 이상, 이하를 같이 쓰면 겹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어울리는 말은 이상하고 미만하고 어울리는 것이고 초과랑 이하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자 어쨌든 간에 이게 거꾸로 역으로 낸 거예요 지금. 여기 일단 양입지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지번 문제인가요? 예, 지번 정리만 해드린 다음에 쉬었다 와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지번 써놓고 문제 풀을 때는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칠판은 지우시면 칠판 쓰는 거예요 앞으로. 지번만큼만은. 자, 책 가지고 계시면 책을 보셔도 되고 외우신 분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하더라? 지적 소관청의 지번을 부여하되 부여하는 방법은 복서 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 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라고 배웠고 지번은 10번 생긴 지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10의 1번 또는 30의 1번 이 네 가지 모형사가 정해지는데 10번, 30번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지번은 앞에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에요.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만나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만 나온 지번을 다른 말로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본번, 부번 같이 나온 지번을 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번을 표기할 때는 10과 10의 1 이렇게 표기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원칙은 아랍에서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번 앞에 한글 산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산자 쓰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또는 임야도에 등록하던 식으로 산자가 붙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토지대장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역으로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기를 임야대장, 임야도 산자를 부여한다. 요것만 외우고 있으니 거꾸로 역발상을 해서 토지대장은 아라비아어로 표기한다. 맞았어요? 맞는 말이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니까 구별하셔야 되고요.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할 경우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라고 해서 표시랑 읽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여기 일단 집어넣을 기본 개념이고 이제 그다음에 뭐 지역단위법 그건 이따 문제 풀 때 설명드릴 것이고 토지동에 있을 경우 지번부의 방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는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인데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는 게 원칙인가요? 예,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접한 땅 본번에서 부번 주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실 것 이게 원칙이고 예외 규정의 경우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하여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세 가지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배웠었죠. 하나 규정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집원, 최종 집원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그 다음 집원 줄 수도 있고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할 당시에는 본번만 줄 수도 있고 세 번째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이때 본번만 부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껴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을 배웠습니다. 이게 신규 등록 전환 실시 공부 규정이 될 것이고 근데 분할하는 경우 원칙은 이제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는 이걸 외우시라 그랬어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외워놔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건 여기만 쓰니까 그래요. 여긴 뭐라고 썼어요 아까? 최종 본번인데 여긴 최종 부번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조심해서 기억하시는 얘기고 예외 규정은 이제 분할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다가 분할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규정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해도 부여해줘요.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신청 안 해도 소관청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여기 분할할 때 얘기고 이제 합병할 때 지번 부여인데 합병할 때 지번 부여할 때는 원칙이 어떻게 부여하실 것? 네,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사용하되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하지만 다만 예외 규정이 합병하는 필지상에 주거나 사무실 중 건축물이 존재해서 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여기도 하여야 한다로 바뀌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이점은 주거와 사무실은 두 번 나와요.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 번 나오는데 분할은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합병할 때 신청을 해야 줍니다. 요 말이 못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주의해서 정리하시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선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인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은 지번 부여할 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만 사용하라고요? 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본번은 사용 못하는 본번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 하고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을 경우 이 집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또 하나 사업 시행지역 경계에 걸친 집은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 못 써요. 이걸 뺀 본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 규정은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 말이 뭘까 그럼 뜻하는 바는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면 지번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다는 표현이 종전 지번의 수가 세로별 지번에서 적다 이 말이 예, 적다는 얘기. 지번이 부족하게 되면 메꾸는데 방법은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 세 가지가 빠져요. 두 가지가 빠지는 게 여기 재량사항인데 여기 일단 여기 좀 헷갈리죠. 항상 원칙 잡는 게 우선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원칙이 어떻게 부여한대요?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쓴다. 항상 원칙을 잡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원칙 잡아내는 예외가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해서 지번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번 부여 지역 내 지번을 변경할 때도 이 방법을 따라가 지번 부여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번 새로 부여하는 경우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도 이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으며 마지막이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이 방법을 따라가 지번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대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고 마지막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지번 부여 시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는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번인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 냅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버리니 자, 그래도 한 지번씩 외우면 딱 맞아요. 1번 지적확신량, 2번 합병, 3번 분할, 4번 신규 등록, 5번 지번 생김새. 딱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예요. 아니 요걸로 한 문제 낼까 그냥. 자, 마음은 이렇지만 어떻게 할 건 다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지번이니까 쉬는 시간 하면 쭉 훑어보시고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12번서부터 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